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혼녀입니다. 제 꼬리표 수식어 이혼녀.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일단 남편과는 4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마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20살 대학을 들어가던 시절부터 자취를 줄곧 해왔고 남편을 만난 24살 때도 여전히 자취 중이었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직전인 28살까지도 자취 중이었죠. 한마디로 혼자 산 지가 8년이라는 무시 못할 세월이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타입이라서 결혼을 하면 나만의 시간이 깨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 저희 집에 그 사람이 자주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도 함께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보냈을 때 저는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한편의 마음으로는 혼자 빨리 집에서 쉬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 이렇게 외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가 결혼을 하면 상대에게 정말 큰 민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연애한 지 2년 된 시점부터 남편이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본인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 서로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각자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 함께 하자. 난 너와의 미래 아닌 미래를 꿈꾸긴 힘들 것 같다. 결혼할 상대를 보면 느낌이 온다는데 난 당신이 그렇다. 그러니 내가 다 배려하고 맞춰주고 이해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줘라.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절 엄청나게 설득하던 남편. 그렇지만 2년 동안 저렇게 설득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쩌면 내가 결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사실 나이도 28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평생 혼자 살 비혼주의가 아니라면 이쯤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마자 초스피드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부동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는 바로 집에 못 들어가고 제가 살던 집에서 지내면서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했죠. 결국 피해를 보지 않고 온전히 저희 집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집,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3룸이어서 침실 하나,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각자의 방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그 방에 있을 땐 서로 터치를 하지 말자라고 귀여운 약속도 하고 제 방, 남편 방 이렇게 꾸몄습니다. 저는 컴퓨터와 드레스룸에 다 들어가지 못한 옷들을 정리해뒀고 무엇보다 혼자 조용히 노래 듣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1인 소파와 스피커 이렇게 둔 게 제 방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게임을 조금 즐겨 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반의 해소법이라고 인정을 해줬고 남편 방은 거의 PC방과 동일해요. 어렸을 적부터 로망이었다며 PC와 과자, 음료를 둘 수 있는 선반, 조그만 냉장고 이렇게 본인만의 PC방을 꾸며뒀죠. 저 역시도 그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고 서로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울고 싶을 때 등등 나만의 시간이 필요로 할 때는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았을 때와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내 사람이 생기고 뭔지 모를 안정감이 생기고 여전히 내 삶은 크게 바뀌지 않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내가 정말 결혼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일을 맡아서 해주신 변호사분이랑 남편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그때가 벌써 일이 해결된 지 8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주말이었고 함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나름 저희만의 포차 느낌으로 꾸민 테라스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주방에 뭘 가지러 간 사이 핸드폰 전화가 와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 밤에 두 통의 전화가 연달아 올 정도면 급한 건가 보다 싶어서 봤더니 저희 담당해 주신 변호사분 성함 땡땡땡 변호사님 하트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여기서 일단 놀란 포인트는 남편은 연애 때도 제 이름 뒤에 하트를 달지 않았어요. 유치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유치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투정을 부려도 하트 한 번 달아주지 않았고 항상 연락할 때도 단 한 번의 하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대화 방식은 항상 이랬어요. 우리 자기 오늘도 고생 많았고 내가 많이 사랑해. 푹 자고 내일 연락하자. 이게 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애정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트를 붙였다?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다가 저 변호사랑 왜 아직도 연락을 하지? 그것도 이 밤중에? 일단 저는 당장 따져먹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뒀어요. 그 사람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요. 선뜻 함으로 나섰다가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될까 싶어서죠.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전화가 온 걸 못 들은 척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각자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재중 표시를 확인한 후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시간에 연락을 왜 하는 거야 대체? 힘들어 죽겠네. 자기도 들었지 진동 소리? 응? 진동? 전화 왔었어? 나 몰라. 왜 중요한 전화야? 해 그럼 나 괜찮아. 아니야 됐어 버릇돼. 자꾸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정말 돈만 있으면 내 가게 딱 하나 차리고 좋을 텐데. 뭐래? 열심히 일이나 다녀. 당신 받아주는 회사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을 좀 해. 무슨 직업이든 다 힘들고 눈물 나.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본인이 찔려서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수상했고 이상했어요. 저 역시 딱히 바람이라고 증명할 만큼의 증거가 없었기에 그렇지만 화는 났고 정말 이게 팩트라면 둘을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변호사는 남편이 알아본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둘이 되게 친숙하길래 제가 벌써 친해졌어? 그 몇 시간 사이에? 라고 물었던 기억이 스치더라고요. 그때 변호사님은 제가 워낙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져요. 남편분도 잘 받아주셔서 조금은 어색하지 않게 되었는데 기분 불쾌하신 건 아니죠? 라고 말하던 변호사. 뭔가 있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생각을 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을 하기가 힘들어 5일의 휴가를 낸 후 집에 와서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온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게 남편은 지금 일할 시간인데 도대체 왜지?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둘이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기다려봤어요. 방 안에서 들어온지 몰랐다고 하면 뭐라 하겠나 싶어서죠. 그런데 통화가 아닌 둘이 함께 집으로 왔더군요. 소파에서 둘이 뒹구는 소리, 깍깍 소리. 이걸 어떻게 할까? 나갈까? 현장을 덮칠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거실에 홈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말 생중계로 확인하고 녹화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만한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죠. 한참을 즐겼는지 둘이 나가더라고요. 조금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기야, 언제 와 집에? 일 끝나야 가지. 거의 마무리 다 돼가. 당신은 언제 와? 응? 나 집이야. 몸이 너무 힘들어서 휴가 내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 뭐? 몇 시에? 언제?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뭘? 나? 오전에 마무리하고 들어왔으니까 1시쯤? 뭘 그렇게까지 다그쳐? 왜? 나 집에 있으면 안 돼? 아니 1시라고? 어디 있었는데? 방에? 뭐야 왜 그래 반응이? 당신 집에 있었어? 왜 그래? 아니야 바로 갈게.
바로 와, 자기야. 늦지 말았으면 좋겠네. 심장을 쪼이고 싶어서 일부러 저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평소보다 더 빨리 칼퇴근하고 온 남편. 녹화본을 TV로 연결해서 틀어줬어요. 사색이 되더니 무릎 꿇고 빌더군요. 둘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 바람핀 지는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쯤. 결혼은 정말 저랑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결심해줘서 정리하려다 실패. 그렇게 바람을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랑 살았다고 하더군요. 뭐 딱히 미련도 마음이 엄청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건 정말 싫어서 그대로 시댁 가서 TV 연결 후 똑같이 보여줬어요. 시댁은 그 여자 얼굴을 알더라고요. 많이 왔던 여자라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지 아들 때리고 욕하고 저한테 빌고 또 비는 시부모한테 내일은 얘 회사 가서 터뜨릴 거고 이거 동네방네 소문낼 거다. 그런데 이건 다 시조였고 시댁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저랑 결혼할지 그 여자랑 할지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선택된 이유는 딱 하나, 집안. 제가 부자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여유로우세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티를 그렇게 내더니 결국 저희 집안 때문에 제가 선택돼서 저는 부인, 그 여자는 첩, 이 관계를 유지한 거죠. 말이 되나요? 그 여자가 또 저보다 잘했더라고요. 싹싹하고 여우같이. 나름 꼴의 변호사라고 동네 아줌마들 일들도 척척 해결해주고 얼마나 으쓱했을까? 사실상 동네 아줌마들은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부인인 줄 알더라고요. 일단 그 여자는 운영하던 사무실을 닫게 되었고 남편이란 놈 역시 잘렸어요. 전 똑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더욱 안정감 찾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아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